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윤아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기 재우기가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천사 같은 모습과는 달리 몇 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보채며 울면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육아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재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엄마가 재우지 못한다고 하면 의구심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아기를 못 재우지? 무슨 이유로 못 재우지? 라는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때가 되면 잘 잘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잘 잘 것이다. 라는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기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 또 이루셔야 되는데요. 뭐 수유라든가 이유식, 뭐 놀이라든가 배변과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유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엄마가 만든 걸 먹지 않았을 경우에 배달 이유식을 먹여본다던가 시판 이유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놀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라든가 별도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 재우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기 잠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이라든가 뭐 배변, 수유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기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엄마 아빠들이 단순하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쉽고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아기가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맞는 잠자리라든가 수면 습관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 조성에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생활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수면 교육은 아기를 억지로 물려 재우는 교육, 그리고 엄마가 편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잉베베의 수면 교육은 다릅니다. 잘 시간이 되었다고 억지로 아기를 울려서 재우는 교육이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의 잠신호를 파악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잠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크라잉베베는 아기 울음 분석 기능 외에 아기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크베 TV 강의, 잡지 칼럼 연재, 1대1 전문가 게시판 상담 등을 통해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엄마 아빠의 선택을 받은 크라잉베베와 함께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육아, 아기 재우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지금 왼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시선이 조금 네, 왼쪽으로 쏠릴 거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뭐 격하게 언제나 그렇듯이 격하게 지금 받아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인상이 좋아요. 네, 이런 건 잘 보여요. 네, 이런 채팅글은 한 번에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다는 말, 어려 보인다는 말 이후로 또 좋은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오늘 날씨는 조금 그래요. 좀 뭔가 꾸질꾸질해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날씨 꾸질꾸질해요. 네. 봄이 되면은요, 참 날씨가 따끈따끈해져요. 그렇죠? 날씨가 따끈따끈해지고요. 추워요? 춥지는 않던데. 네. 지역별로 좀씩 틀린가 봐요. 네. 저희 동네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데요. 음,
주말엔 비 온대요. 그래요. 주말엔 비 온대요. 동네별로요. 다 틀리더라고요, 날씨가. 근데 봄에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렇죠. 꽃도 피고, 꽃잎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괜히 베란다를 쳐다보게 돼요. 나가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자꾸 나가고 싶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 아기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기들도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낮잠을 사실은 잘 안 자는 아기들은요. 외출이 좋아요.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자극, 즐거운 자극, 기분 좋은 자극을 제공을 해주면 낮잠을 좀 잘 자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과의 규칙성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량 보통 한 9개월 정도 되면은요. 활동량과 잠이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은,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뭐 딸, 아들 가리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런 아기들은요, 실내에서만 놀게 하면은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낮잠 시간에 어때요? 안 자려고 버텨요. 더 막 놀려고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재우려고 하고 애는 안 자려고 하고 실랑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추웠으니까 못 나갔지만 봄에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든 날 빼고 가능하시면 오전과 오후 좀 짧은 시간이라도 아기띠 유모차 이용하셔서 좀 신선한 외부 자극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요 맛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문화센터 갔다 오니까 잘 자더라. 그렇죠.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잘 자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제 목소리 듣고 깼어요? 웬일이에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조금씩 할 수 있게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당부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교시입니다. 혹시 오늘 첫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오늘 강의 첫 강의다. 첫 방이다. 난 첫 생방 사수다. 네, 그러신 분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시면 가능하시면 제가 네네 저요 막 나오네요. 두 방째 저요. 혹시 1강부터 지금까지 쭉 사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1강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방송 본방 사수다. 네, 절대 추종자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쵸? 지키시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 11교시 앞교시에 낮잠 지우기 기본편을 보지 않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지금 단계를 밟고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재시청을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기 수면 이해하기, 들어가기 어디 갔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들어가기는 가뿐하게 패스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아기 수면 이해하기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낮잠은 밤잠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낮잠과 밤잠 다르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밤잠에 달려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낮잠과 밤잠의 수면 리듬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습관은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낮잠을 잘 자는 아이들은 밤잠을 잘 자요. 밤잠에서 스스로 잠들기가 어느 정도 잘 되는 아기들이 낮잠을 잘 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잠에서 스스로 자기 연습이 한 2주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정착화되고 밤잠 연장하기 부분에서 엄마가 개입하는 것을 적게 하는 아기일수록 낮잠도 잘 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밤잠 연습하시고 밤잠 연장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낮잠 연습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이 낮잠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아이 밤잠이 잘 안 자는데 밤잠 잘 자는데 낮잠 힘들어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도다미 맘소리님.
생후 2개월은요, 낮잠 아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4, 5개월은 되셔야지만 재우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정해진 시간에 재우기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시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생체 시계, 생체 리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엄마도요, 매일 밤 야식을 먹게 되면, 그렇죠. 매일 밤 야식을 먹게 되면, 분명히 내가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밤 한 11시나 12시쯤 되면은 왠지 야식이 생각나고 자꾸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마법과 같은 그런 기간들이 오죠. 우리 엄마들은 그런 기간들도 몸에서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기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아기의 몸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기억을 하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잠들기를 반복을 하면 우리 몸은 그 시간을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간대가 되면 좀 졸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대에 재우기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낮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잠 호르몬 분비가 많지가 않아요. 미미해요. 그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규칙화되지 않으면 재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을 엄마가 잡아내셔야 되는데 물론 아기가 그렇죠. 군인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칼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규칙적으로 지내긴 하지만 오차 범위는 분명히 나올 거지만 엄마가 아기를 쭉 일과를 살펴보시면 졸려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재울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복적으로 요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낮 12시만 되면 자려고 해요. 그래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래요. 네. 그리고 밤에, 3시간에 한 번씩 깨요. 4시간에 한 번씩 깨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왜냐면 낮에요. 수유텀이 거의 한 3시간 반 텀, 4시간 텀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시간대 먹고 자버릇한 아기들은요. 밤에도 그 시간대 먹고 자려고 깹니다. 네, 배고픔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습관이에요. 네, 낮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간에 아침잠, 점심잠, 오후잠을 잘 수 있게끔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운 시간은 곧 자는 시간입니다. 자, 요 부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엄마들이요, 아기를 재울 때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재워요. 1시간 동안 토닥거려, 30분 동안 토닥거려, 1시간 동안 업어줘, 20분 동안 안아줘, 이렇게 해서 아기를 재우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요. 누운 시간은 자는 시간임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온몸으로. 아기들은요, 엄마의 눈빛과 말투와 행동, 이 제스처를 금방 다 읽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낮잠 시간에는 당연하게 자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온몸으로, 기운으로 다 풍겨주셔야 돼요. 일명 아우라죠.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잠 시간 때는 노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는 시간이 아니죠. 어느 정도 부분은 아기 주도로 가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자야 되는 시간대에는 엄마가 개입하셔서 잘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가 보여주고 표현하고 반복하면은요, 아기도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놀고 싶으니까 인정을 안 하지만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습관을 들이시기가 힘드신 거지. 그렇죠. 습관 들이시기가 힘드신 거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네 번째. 모든 낮잠을 다 연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연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에 막 남겨요. 제가 이제 일과를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적으세요. 막 분 단위로 적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들 낮잠 하루에 3번, 4번, 적게는 2번 이렇게 낮잠을 자지만 그 낮잠이 마지막 낮잠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낮잠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한 번의 낮잠에 엄마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낮잠을 다 연장하지 마시고요.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 재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목표를 정하세요. 낮잠을 다 잘 재우리라 라는 이런 두리뭉실한 목표보다는
3번의 낮잠 중에 내가 오전잠은 어때요? 밤잠의 리듬과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빨리 재우시고 잘 자요. 그래서 오전 낮잠만 내가 첫 낮잠을 45분 자는 것을 내가 15분 정도 더 연장해서 60분 정도만 내가 한 번 더 재워버리라. 이런 식으로 짧은 목표, 실천 가능한 목표를 딱 잡으셔서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성공이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육아의 자존감. 그래,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전잠 연장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정오잠, 오후잠 뭐 이런 식으로 연장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낮잠 다 연장하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낮잠을 재우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낮잠 재우는 거 사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쵸? 생활이잖아요. 습관이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그렇죠. 졸림 시각, 신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그렇죠. 어느 시간대인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이 졸린 시간인지를 엄마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졸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그러면 아기를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아기가 잠신호를 보내주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잠신호 파악하기라는 강의에서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다시 한번 재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에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졸림 시각 확인하시고 신호 확인하셨다면 놀이에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새 뭐 아기 주도 이유식, 그다음에 아기 주도를 하는 것들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세요. 물론 아기 주도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기들은요, 리듬 조절하는 것이 아직은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놀고 싶어 할 때 계속 놀게 하면 어때요? 어느 정도 놀다가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놀아요. 그리고 어때요? 흥분 상태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잠투정이 대폭발하게 되고요. 베란다에서 쓰러져 자고 거실에서 쓰러져 자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기 주도로 가지만 엄마가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놀이에서 아기를 분리를 하세요. 장난감도 정리하시고요. 주변을 좀 차분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안으셔가지고요. 잠자리로 이동을 하시는데 아기는 놀이 따로 잠 따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많이 해보지를 않았어요.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로 이동할 때도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아기를 안고 생활 공간을 한 바퀴 돈다든지 베란다에서 밑에 자동차가 있어 사람이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엄마랑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두셨다가 그렇죠. 잠자리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잠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수면 의식을 짧게 진행을 합니다. 낮잠은 좀 짧게 진행을 해요.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 의식이 끝났어요. 보통 한 15분 정도 하는데 끝났더라도 아직은 깨어있는 상태의 아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네, 거의, 가구랑 인사해요. 그래요. 아직은요, 모든 사물이 다 살아있는 걸로 아기는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렇죠. 꽃한테도 인사하고요. 우리 도라기들 그렇잖아요. 그쵸. 가구한테도 인사하고, 다 인사를 합니다.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다 이렇게 생물화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아기의 특징이니까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눕혀주세요. 아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눕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스로 진정하는 시간을 잠깐 주셔야 됩니다. 아기 주도로 아기를 재우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아기가 어때요? 어느 아기는 누워가지고 도리도리를 막 하죠. 졸리니까 막 도리도리를 하고 어느 아기는 막 손을 빨고요. 어느 아기는 공갈을 빨고 어느 아기는 애착 인형을 막 만지죠. 그리고 어느 아기는 어때요? 어느 아기는 엄마 젖을 찾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조금 엄마가 아기 주도로 좀 울음을 좀 우는 아기들도 있어요. 좀 징징거려요. 요때 눈 찌르고 그건 좀 잡으셔야 돼. 눈 찌르면 손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진정하는 시간을 잠시 두세요. 길지 않습니다. 보통 5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거의 다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울 때요. 엄마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기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괜찮아 잘 수 있어 라고 차분하게 온몸으로 아우라로 지금 자야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네.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거는요, 좀 무시하셔야 돼요. 자야 되는 시간에서 소리 지르는 거를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엄마가 생각이 되시면 소리 지르는 거는 소리 지르지 말고 자야 해라고 정확하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정하는 시간을 5분에서 15분 정도 두시고요. 아기가 이때 칭칭거리다 잘 겁니다. 네, 수월하게 자는 아기들 많지 않죠. 칭칭거리다 자면은요, 잠시 지켜보셨다가 자리를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 아기요. 강의를 처음부터 가능하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면 교육에 너무 2개월 아기는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의식은요, 제가 중간에 그 3,000보로 빠지면 안 되는데 환경 조성하시는 게 먼저예요. 밤낮 구별하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의식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연장 시키시는 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세요. 2개월 아기인데 스스로 앉아요. 그러면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요.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아기 수면 알아가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부분에서 우리 아기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4가지 부분 했고요. 잠에 대한 그 과정을 단계로 쫙 살펴보았습니다. 수면 의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수면 의식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놀이 시간과 잠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의 시간입니다. 연결고리고요. 연결 통로예요. 우리 아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에서 바로 놀이로 빨리빨리 분리가 안 되고요. 빨리빨리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중간에 그 과도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과도기 시간이 바로 수면 의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 의식은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요. 반복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걸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아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하실 수 있을 그런 내용으로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엄마를 따라할 필요가 없고요. 엄마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수면의식 만들기 강의 있죠. 거기 내용 보시면 차트로 어떠한 수면의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쭉 적어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잘 시간이 되었음에도요. 지금이 자야 되는 시간인지 놀아야 되는 시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는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놀이에서 점점 분리를 하시고요. 수면의식 통로를 지나가게끔. 대신 이 수면의식 통로를 지나가려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왠지 힘들어도 안 되고요. 엄마가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진행하셔도 안 돼요. 그 과정이 편안해야 그 통로를 우리 아이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하셔도 안 되시고 아기가 잠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놀이에서 빠져나와서 잠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낮잠은요, 수면의식과 밤잠과 동일하게 도구와 금지, 그래요. 전에 들으셨던 분이에요. 도구와 금지. 과정은 동일하게 지키시되 대신 시간은 단축하셔야 돼요. 밤에 목욕이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낮에는 목욕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한 가제 수건을 적시셔가지고 그냥 닦아주세요. 이렇게 얼굴도 닦아주시는 걸로 해서 좀 단축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5분에서 15분 정도. 100일 전 아기는 5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100일 넘어가서 한 6개월, 7개월 아기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유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전물력 재우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수유가 분리가 되질 않잖아요. 그쵸? 잠하고 수유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에는 수면의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수유를 수면의식 처음 과정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시간은 매일매일 점점 줄이셔서요. 수유는 짧게 좀 깨어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게끔 그렇게 하시다가 아기가 잘 따라오면 수유를 수면의식에서 떼어내셔서 잠들기 20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는데 그건 방법이 없나요? 안 바꾸게 하셔야죠. 왜 바꾸시는데요, 잠자리를? 네.
잠자리는요, 생활 공간, 자는 공간 따로따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기존에 그 잘 때 사용했던 침구들 있죠. 들고 가시면 돼요. 네. 그렇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갔다 오게 되면 아무래도 흐트러지니까 매출은 좀 고생하셔야 되겠고요. 적응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의식은요, 마지막 과정은 잠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는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일과랑 수면 의식이랑 저는 거의 비슷한데요. 스킨십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는데 차이점을 어디에서 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수면 의식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잘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뽀뽀를 해주시고 불을 꺼주시는 그 과정, 짧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수면 의식과 일반적인 일과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불을 끄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쳐서 어둡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자라고 이야기하고 괜찮아 어서 자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뽀뽀를 해주면 이렇게 분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분리불안 때는 있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초기 때 오히려 너무 떨어뜨려서 재우시기보다는요, 같이 초반에 과감하게 같이 재워주세요. 같이 재워주고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시면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초반에 너무 떼어놓으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수면 의식을 이야기를 했죠. 재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울 때는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웬만하면 밑줄 잘 안 치는데, 네, 오랜만에 밑줄 한번 쳐봤습니다. 졸리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눕히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요게 안 되면은요, 잠연장 거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졸리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눕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안 따라오면 며칠 쉬세요. 며칠 쉬셨다가 다시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잠을요, 되게 전투적으로 재우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이번에 내가 기필코 재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요. 아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졸리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눕히기를 시도를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아기한테 양보하세요. 그 타임엔 양보하세요. 그래 좋아, 내가 이번에는 너한테 양보하는데 다음 타임에서 내가 다시 시도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시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건 기억을 하시라는 거. 졸리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눕히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봐서 내가 몇 번, 두세 번 해보고 아우 안 되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래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번에 될 거야 라고 꾸준하게 시도를 해주세요. 잠은 계속 재우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울 때요, 아기와 눈 마주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들은요, 이렇게 엄마랑 눈을 딱 마주치면 엄마의 표정을 싹 읽어요. 그러니까 엄마 어때요? 우리 아기 눈을 똑바로 보면은요, 웃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그쵸? 빵빵 터집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려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기가 금방 알아채요. 아, 이 살짝 어떻게 더 하면 이번에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재울 때는 가능하면 아기랑 눈은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분리불안 때는 달라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분리불안 나왔는데, 분리불안 때는 눈을 감으면 엄마가 사라지는 걸로 느껴지죠. 그래서 생후 거의 7, 8개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눈을 마주치면서 아기를 재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요, 엄마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기의 표정을 보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분할 때는 눈을 보면서. 아직은 이제 그 개념이요.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도 엄마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하는데요. 이 부분 때는 엄마가 눈을 보면서 재워주시도록 하시고요. 낮잠을 재울 때에도 그냥 과감하게 같이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네, 주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또 스스로 잘 잡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잠들기 직전부터 엄마의 움직임을 줄여주세요. 무슨 내용이죠? 이거 좀 처음 듣는 내용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리라든가 엄마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한 기질의 아기들은 크게 해당이 되진 않는데 호기심이 많은, 특히 기어다니는, 붙잡고 서서 걸어다니는 이런 아기들은요, 엄마가 아기를 잠자리 눕혀놓고 밖에 나와서 집안일을 막 이렇게 액션이 있게 막 하게 되면 누워있지를 못해요. 벌떡 일어나서 엄마의 장소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찾아오죠. 그런데요, 우리 아기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하면, 재울 때 분명히 내가 눕혀놓고 나왔는데 바로 따라 나와서 낮잠을 안 잔다고 하면 이때는 엄마도 움직임을 줄여주세요. 아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재미없는 잠을 재우면서 엄마는 뭔가 재밌는 거라네. 엄마 혼자 되게 신기한 거라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아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에 보통 6주에서 12주까지는요, 아기를 안아서 재워서 바닥에 눕혀도요, 바로 깊은 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엄마가 눕혀놓고 나와서 집안일을 해도 잘 깨지 않아요.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나, 한 100일이 지나고 4개월 그쯤 되면 엄마가 안아가지고 자는 것 같아서 애를 샥 내려놓고 움직이면 우리 애가 바로 눈을 떠요. 눈을 팍 떠서 어때요? 또 울죠. 안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안아서 눕혔든 처음부터 바닥에 완전하게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눕혔든 엄마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기를 눕혀놓고 밖으로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되면 나중에 나가셔도 되지만 적응이 잘 안 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살짝 몸을 옆으로 돌리셔서요. 옆에 그냥 앉아 계세요. 눈을 마주치시면 안 돼요. 살짝 몸을 완전히 등을 돌리면 약간 남 같은 느낌 드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살짝 몸을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돌리셔가지고요. 우리 아기들 자를 때 보면 잠자리 옆에 기저귀 박스라든가 로션 박스라든가 이렇게 박스들이 있죠. 괜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살짝 돌리셔서요. 무언가에 엄마가 집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 활동을 막 이렇게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를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재워놓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처음에요. 엄마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재밌는 거 하나 쳐다보는데 엄마가 괜히 기저귀 접었던 거 또 접고 양말 접었던 거 풀어서 다시 접고 그렇죠. 정리했던 기저귀 새서 다시 꽂아놓고 요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아 별거 없네. 그냥 나는 다시 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거의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의 움직임을요.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좀 모른 척으로 일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잠들기 직전부터 잠들 때까지 보통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침도 못하죠. 요 타이밍에. 그래서 요때는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항상 그런 그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아기도 별게 재미있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스스로 진정을 하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잠든 후에도요, 바로 자리를 이동하시기보다는요, 15분 정도 깊은 잠까지 들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리를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기를 재우고서 한 5분 정도 옆에 앉아있죠. 이제 일어나면 아기가 그 일어나는 소리에도 벌써 딱 눈을 떠요. 그렇죠. 그래서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활소음 그럼 내지 말란 말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생활소음 내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아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거나 엄마의 움직임이라든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처음 잠들었을 때 깊은 잠에 들 때까지는 조금
그렇죠. 줄여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후로 엄마가 깊은 잠에 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생활소음 내시면서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깊은 잠에 들어가면 흔들어 깨워도 모르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얕은 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4개월이 되면은 얕은 잠이 되게 확실해져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만 잘 넘기시면은 재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잠 연장 부분입니다. 자, 잠 연장 부분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죠. 상담 게시판에도 참 요 질문 많이 하세요. 아기가 30분만 자고 칼처럼 일어나요. 45분만 자고 칼처럼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내용들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짧은 잠을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중에서 잠을 좀 적게 그렇죠. 많이 안 자는 그런 스타일의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기도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잠에는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과 낮잠 합친 것에 대한 총 시간이 있는데 아기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아기는 좀 많이 자고 어느 아기는 같은 개월수라도 좀 적게 잠을 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잠을 많이 잤다면 어떻겠어요? 낮잠을 당연히 조금 자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4시간을 우리 아이가 밤잠, 낮잠을 한 달 정도 쭉 살펴봤더니 14시간을 잠을 잡니다. 라고 했을 때 11시간 정도, 10시간 반에서 11시간을 밤잠을 잔다고 하면 낮잠은 3시간에서 3시간 반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낮잠 어떻게 자요? 2회에서 3회, 많게는 4회까지 자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낮잠의 횟수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길어야 1시간, 15분에서 30분. 그렇죠. 짧게는 45분. 이런 식으로 거의 운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기가 잠을 짧게 잔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밤잠 잘 자는 아기들은 낮잠 좀 적게 자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량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기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되면은요. 잠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일과를 규칙적으로 보내고 잠 신호를 찾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 거죠. 잠 연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크게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얕은 잠에서 뒤척이거나 울 때,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엄마들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기를 재워놓고 잠깐 이제 거실에 나와 있는데 아기가 엥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배고픈가 봐. 얼른 이제 분유를 타서 방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아기가 다시 자고 있어요. 이 분유 먹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얕은 잠에서 우리 아이가 많이 웁니다. 아시죠? 얕은 잠의 비중이 아이들은 높아서 자주 뒤척이거나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개입하시기보다는요. 모른 척, 그렇죠. 살짝 모른 척을 하셔야 돼요. 좀 느긋한 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잠은 아직 완전하게 깬 게 아닌 얕은 잠에서 꿈꾸면서 자고 있는 중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천천히 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는 5분 정도 지켜보시고요. 길게는 10분 정도 보시는데 나는 아기의 울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엄마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견디시고 개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걸 늘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늘리시면 되겠죠. 크게 울 때 타이밍을요. 엄마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고파서 깨는지 기저귀 불편함 때문에 깨는지 엄마들이 거의 다 느낌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입하셔가지고요. 그쪽 갈아주셔야 되고 수유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문제 때문에 깨는지 30분에 깨는지 45분에 깨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실 때 보면은요, 45분마다 칼처럼 깨요 라고 질문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여쭤봐요. 어떤 것 때문에 깨시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지켜보셔야 돼요. 45분에 깼다고 하면 35분부터 아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으로 깨어나는 건지 아기가 주변 소음으로 깨어나는 건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몸의 움직임으로 깨어난다고 하면 똑바로 자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기의 몸을 돌려줍니다. 옆으로 돌려서 호랑이 낮잠 자세로 잘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시는 거예요. 몸의 자세를 바꿨을 때 아기가 좀 더 연장이 잘 된다고 하면 몸의 움직임으로 깨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아기를 몸을 옆으로 돌리실 때는 그냥 이게 팔로만 걸쳐주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무언가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을 가슴과 배와 다리 사이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명 필로우죠. 네, 요새 우리 크라잉베베에서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필로우더라고요. 뭐 유트러스 파드 필로우, 뭐 말 필로우, 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필로우가 만약 없다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겉싸개. 보통 한 다 2개씩은 다 기본 가지고 있어요. 돌돌돌 얘를 말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옷을 이렇게 입힙니다. 입히셔가지고요. 아기가 이렇게 끌어안고 잘 수 있게끔 한번 해봐 주세요. 그것도 방법이 돼요. 갖고 싶다 필로우.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요. 네. 그래서 옆으로 재워보시면 되고, 팔과 다리의 움직임으로 많이 깨요 라고 한다고 체크가 되면 100일 전 아기들은 속삭에 싸주시면 되겠고 100일 이후의 아기라면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이렇게 그 어른용 베개를 아기 그 하반부에 하반신 부분에 올려서 움직임이 좀 덜하도록 해주시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잡아주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양손을 잡아주시고 가슴으로 가슴 위에 한 손을 다른 손을 올려주셔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엄마가 도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 연장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잠 연장도 처음부터 아기 혼자 스스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좀 번거롭겠지만 개입을 하셔서 자꾸자꾸 연장할 수 있게끔 엄마가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요, 스스로 잘 연장을 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엄마가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았을 때 울면은요, 잡지 마시고 옆으로만 그냥 돌려주세요. 옆으로만 돌려주세요. 귀요미 해늘맘님이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네, 제가 지금 답변을 기다리느라고. 네. 100일? 네, 속삭이 아직도 하셔야 됩니다. 네, 속삭이 하시고요. 그 좁쌀베개 있죠. 네, 좁쌀베개 이용하시고 걸칠 수 있게끔 그 아기 주변에요. 걸칠 수 있게끔 베개를 이렇게 놔두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직은 속삭이 쓰셔야 될 때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이 보통 한 달 정도 하시고 다 빼버리시는데요. 몸의 움직임 아직까지는 아기가 의도한 것보다는 반사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 때에는 가능하시면 네모 속삭이가 안 돼요. 풀어져 버리잖아요. 기능성 속삭이 이용하세요. 요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저렴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찍찍이도 있고 지퍼도 있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주변 소음으로 깬다면 이때는요, 우리 엄마 자장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장가나 백색 소음을 이용을 하시는데 처음에 잠들 때 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들면 거의 다 꺼버립니다. 그러나 45분 정도, 그렇죠. 아기가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빠져나올 때쯤 됐을 때 주변이 너무 조용하거나 처음 잠들었을 때와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아기가 완전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시 아기가 깰 시간 즈음에 자장가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살짝 얕은 잠에서 들었을 때도 아까랑 같은 소리고 아까랑 같은 지금 상태인가 봐 로 인지를 하고 잠연장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들 중에 밤새도록 그 자장가를 틀어놓거나 백색소음 사용해요. 그렇게 하면 좀 잘 자요 라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아기의 뇌가 계속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들면 좀 줄였다가요. 다시 좀 깰 때쯤 되면 낮잠 때는 이렇게 틀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소음이 되게 크면은요, 막 드드드드 공사하고 막 이러면 자장가를 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곡 선곡하시기보다 한두 곡만 지정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짧은 시간만 자고 깼을 때, 이럴 때 척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척하기. 언어장애 온다고요? 그거는요, 언어장애가 오는 거는요, 제가 설명 잠깐 드리고 갈게요.
아기의 그 옹알이 신호를 무시를 하고요. 계속 낮 동안 하루 종일 틀어주셨을 때예요. 잘 때는 괜찮습니다.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요. 놀 때는 당연히 자장가 끄셔야죠. 그쵸? 자장가는 잘 때만 틀어주시는 거예요. 종일 틀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가 깼을 때는 아기의 옹알이에 계속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누가 그랬나요? 네. 누가 그랬나. 그거는 엄마가 아기의 그 옹알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틀어줬을 때 그런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잘 때만 자장가랑 백색소음 틀어주시는 거고, 깨어있을 땐 당연히 꺼주셔야죠. 그쵸? 그리고 계속 옹알이 하시고, 눈 이렇게 해주시고. 잘 때, 폭풍 옹알이 할 때는, 그때는, 잘 땐 자야죠. 그쵸? 잘 땐 자야죠. 옹알이 그때는 조금 덜 해주시면 되죠. 네네. 어디까지 했죠? 네. 짧은 시간만? 그래요. 이제 아까 또 희한한 거 보고 나서, 네. 누가 그랬다더라 이러면 또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꼭. 자, 짧은 시간만 자고 깼을 때는 척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분리불안하게 나왔죠? 엄마 옆에 가서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됩니다. 네. 한숨도 크게 쉬시고.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누워 계시면 아기가 우리 엄마 자고 있네. 엄마의 그 리드미컬한 호흡을 아기가 느끼면은요 자연스럽게 자면장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자게 두기보다는 같이 자면, 그래서 낮잠은 같이 자면 좀 더 오래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처음에 깼을 때 분리불안 아기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깼을 때는 살짝 모른 척을 하세요. 좀 조용하게 잠깐 계셔보세요. 계셔보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 모른 척을 했음에도 먹히지가 않아요. 느낌에 먹히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 아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달래주세요. 토닥토닥 해주시고 귓가에 슈 소리 내주시고요. 그렇죠? 등도 한번 이렇게 긁어주시고. 토닥거리는 것도 좋지만 아기들은 등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생각보다. 긁어봐 주세요. 그래서 긁어서 연장을 한번 시켜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면장도 해본 아이들이 잘한다고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지나면서 엄마 갭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자면장을 엄마가 노력을 했음에도, 그렇죠. 노력을 했음에도 분위기상 더 이상 안 잘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만 재울지, 휴식을 하고 다시 재울지. 그래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만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되게 피곤해요. 막 짜증을 막 내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요.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렇죠. 바깥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놀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다시 먹을 타임이죠. 네, 수유를 합니다. 수유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수유하다가 중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지로 막 깨우시지 마시고요. 억지로 막 깨우치지 마시고 그냥 자게 두세요. 일단은 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잠이 너무 부족하면 피곤하니까 일단은 자게 두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이제 젖에서 떼어내시고, 그렇죠. 다시 아기가 자는 방으로 이동해서 계속 잠을 재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우를 할 때는 처음 장소에서 재우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게 연습이 안 됐다고 하면 너무 일부러 그 분리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지금 재우려는 잠이 마지막 낮잠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 자려 할 때입니다. 네, 안 자려 할 때. 이때가 우리 과도기 때죠. 낮잠 3번에서 2번으로 줄고, 2번에서 1번으로 줄고, 없어질 때 아이가 안 자려고 합니다. 그렇죠. 버티죠. 이때는 잠투정도 길어지고요. 엄마가 보기에 평소 자야 되는 시간인데 막 안 자려고 해요. 그러면 억지로 재우시지 말고요. 조금 쉬었다가, 좀 부었다가 다시 한번 재워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잠을 안 자려고 할 때는요, 너무 억지로 1시간씩 재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기가 잠에 들어가는 그 잠자리 공간을요, 엄마랑 신랑이 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랑 싸우니까 어때요? 거실에서 놀 때는 잘 놀아요. 잠자리만 데리고 들어가면 울어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잠자리에서는 잠투정이 최대한 짧게끔 엄마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재우려 하지 마시고 낮잠을 엄마가 15분에서 30분 정도까지 재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우리 아기가 안 자려고 한다면 20분 정도 다시 쉬도록 해주세요. 대신에 20분 정도 쉴 때 엄마가 막 몸으로 놀아주기보다 그냥 차분하게
헝겊책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장난감 굴리면서 앉아서 놀 수 있게끔, 그리고 엄마가 안아서 토닥여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안고 막 돌아다니시기보다는 한 자리에 앉아서 토닥거리면서, 그렇죠, 진정을 좀 시켜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워보세요. 그렇게 재웠을 때에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한다면, 아기가 엄마가 봤을 때 컨디션상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일단 그 잠에 너무 재우려고 하지 마시고 건너뛰어 보세요. 잠을 건너뛰어 보시고 다음 오후잠을 조금 앞당겨서 잠을 재워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3번 정도 잠을 자고요. 7개월 이후 넘어가면 한 2번 정도 잠 자죠. 그쵸? 그때는 뒤에 낮잠 조금 앞당겨서 좀 길게 재우면 되겠죠. 그래서 건너뛰고 잠을 재우시고요. 만약에 엄마가 봤을 때 낮잠이 너무 짧다. 30분, 45분, 30분 이런 식으로 원래는 더 자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잤다 그러면 밤잠을 앞당겨서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밤잠을요, 빨리 재우는 걸 되게 겁내하세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찍 재워도 오래 잡니다. 그래서 가끔 크라잉베베 게시판 보면 그런 글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7시에 낮잠 안 자고 7시에 자서 아침까지 풀잠 자는 게 좋을까요? 뭐 낮잠 한 번 재우고 9시에 자서 아침까지 풀잠 자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찍 재워도 잘 자요. 일찍 재워 잘 자고 길게 잡니다. 생각보다 더 길게 자요. 네. 그래서 낮잠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죠. 밤잠을 좀 빨리 앞당겨서 재워서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게끔. 특히 낮잠 한 번 자던 아기가 안 자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기 1시간 정도, 그렇죠, 평소 자던 시간대에 정적으로 놀 수 있게끔, 차분하게 혼자 놀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밤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앞당겨야 되겠죠. 앞당겨서 일찍 재워주셔야 자다 깨서 우는 증상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일 지난 아기 낮잠 평균 시간, 네, 보통 4, 5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기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제가 몇 시간이라고 딱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을 재워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막 안 잔다고 막 되게 힘들어 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은 잘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저희 그 수면교육 강의를 쭉 보시면 제가 일과의 규칙성 시간대 차트로 쭉 자는 시간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낮잠에 대한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심화 편이고 기본 편에서 좀 쉽게 이해가 됐더라도 자면장이라든가 안 자는 부분, 재울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실천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되면 그렇죠, 안 잔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엄마가 노력을 하시면 보다 더 잘 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졸리지만 완전하게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눕힐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강의 보시고 이번 강의 다시 봐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중간중간 제가 잠시노라든가 일과의 규칙성, 뭐 습관 만들기 이런 부분들 내용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강의들을 엄마가 추려서 보세요. 네, 보시고 메모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밤잠을 오래 자면 낮잠이 짧아요. 왜냐하면 잠의 총량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짧게 자더라도 엄마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점점점 개월수가 늘어갈수록 잠의 총시간이 줄어들어요. 막 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총시간 안에서 낮잠이 줄고 밤잠이 늘어나는 거지 밤잠도 늘고 낮잠도 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방송 주제는 뭐냐고요? 아직 미정이에요. 네, 아직 미정입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네, 어려우시죠? 네, 좀 어렵지만, 우리 엄마들이 참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의지는 좀 생겨요. 그렇죠? 의지가 생기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그렇죠? 저도 여러 번 해서 잘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엄마들도 여러 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아동학을 공부를 하면은요, 장 피아제라는 되게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학자가 아이를 3명을 키웠어요. 아이를 3명을 키우면서
어른과 어떻게 다른가를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연구를 한 것이 그렇죠. 발표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교육자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아기 전문가는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모든 조언은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정답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전문가 상담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답변 드립니다. 라고 제가 글을 달지 않아요. 항상 조언 드립니다. 라고 드려요. 우리 아기의 전문가는 엄마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아기를 잘 보시고 낮잠 때도 잘 보시고 밤잠 때도 잘 보시면 정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옆집 엄마, 앞집 엄마, 문화센터에 있는 그 엄마가 하는 그 방법보다는 내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는 매니저예요. 그렇죠? 꼼꼼하게 아기를, 그렇죠? 일과를 메모를 하면서 제가 드린 조언들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맞아,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언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엄마표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의식 과정도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기마다 다 틀려요. 좋아하는 수면의식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엄마표대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 듭니다. 네, 23분이에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크라잉베베가 준비한 수면 아기 잠에 대한 강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웠었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해보고 굿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